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강좌, 이번 강좌에서는요, 중국의 4대 요부 중에 첫 번째 여인인 물찬제비의 조비연의 이야기입니다. 조비연의 등장은요, 한나라 제11대 황제 선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비연의 이야기는 중국 드라마 모의천하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한나라 11대 황제 성제는 한 고조였던 유방이 천신만고 끝에 세웠던 한나라 왕조를 끝장의 그림자를 기르게 한 황제입니다. 이 성제를 원흉으로 만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조비연입니다. 뛰어난 몸매와 감으로 성제의 총애를 받아서 황후의 지위까지 오른 성제의 부인 효송황후 조비연입니다. 수려한 용모와 유연한 또 몸매, 출중한 춤솜씨는 후궁 중에서 군계 일학이었더랬죠. 이 조비연은요, 보는 이의 넋을 빼는 눈매를 가졌고 애간장을 녹이는 비음에 젖은 콧소리로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유연했고 또 감미로운 춤솜씨, 정말로 성제를 매료시키고도 남았더랬습니다. 조비연은요, 춤추는 몸놀림도 대단했지만 가는 허리를 가진 자태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조비연은 비록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춤솜씨로 임금인 성제의 눈에 들어서 후궁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곧바로 황후를 몰아내고 두 번째 황후가 되었습니다. 조비연의 본명은 조이주입니다. 춤을 추는 모습이 물찬제비 같다고 해서 비연이라고 칭호를 황제인 성제가 내려주었지요. 하루는 성제와 같이 뱃놀이를 나갔는데 배 안에서 장단 맞추는 조그만한 북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춥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치마가 위로 떠 올라가면서 물속으로 조비연이가 빠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황제가 조비연의 치마를 확 붙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치마가 아래에서 위로 쫙 하고 찢어지면서 조비연은 황제 품안에 안기는가 했더니 황제 손바닥 위에서 춤을 계속 추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치마가 찢어진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옆이 찢어진 치마가 중국에 크게 유행되었고 지금도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패션이 되어 있지요. 이 치마를 류선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전통 복장 중에 하나의 패션입니다. 날아가는 제비처럼 가볍게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고 해서 물찬제비라고도 하지만 조비연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이 고사가 바로 비연 작장 중무, 나르는 제비가 손 위에서 추는 춤이다라고 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한테 작장 중무로구나 하는 얘기도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죠. 조비연이 평소 춤추었던 것을 보게 되면 넷이 두 사람이 수정쟁반을 들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곤 했었는데 이 춤을 성제가 퍽 좋아했습니다. 하여간 조비연은 중국 한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으로 일컬어지지만 악행도 많았고 문란한 행위로 오점을 남기게 된 여인이 되어서 중국 4대 요부의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됩니다. 조비연에게는 합덕이라고 하는 동생 조소희가 있었었는데 성제는요, 합덕도 총애를 해서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이 조비연의 동생 합덕을 후궁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이 합덕은요, 조비연을 능가하는 미모의 소유자였었는데
조비현이 차츰 나이를 먹어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나 소방 맞으면 안 되니까 동생을 끌어들여서 황제에게 주면은 동생을 봐서라도 나를 내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조비현이가 합덕을 자기 동생을 추천해서 말하자면 자매가 성제의 여인이 되었는데 성제가 동생 조소희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을 조비현이 알게 됩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언니인 조비현은 질투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질투와 외로움에 지치던 중 불륜을 하게 되고 황제가 죽자 조비현은 걸식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비현이 중국의 4대 미인에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비현은요, 아름다움보다는 가벼움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비현은 날씬한 미인의 대표로 불리긴 하지만 4대 미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쓴 중국의 역사의 사기를 보게 되면 연수환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연수환비, 제비연 여일수, 고리환 살찔비. 여기에서 연수는요, 조비연을 말하는 것이고 환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양귀비를 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조비연은 말랐지만은 미인이고 양귀비는 뚱뚱했지만은 미인이라고 사마천은 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환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과 사물은 나름대로의 품격과 개성 그리고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인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황제인 성제는 조비현이 자기 친동생인 조소희를 후궁으로 추천해서 궁에 들여온 후 성제는 두 자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잠시라도 조씨 자매를 보지 않으면 심신이 불안할 지경이 되다 보니까 나랏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 황제가 되었지요. 하여간 성제는 문란한 행위로 결국은 조비현의 친동생인 조소희와 잠자리를 하던 중 46살의 나이로 복상사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술과 여색에 빠져서 황제로서의 나라를 망친 왕들이 많았지만은 복상사를 한 황제는요, 한나라 때 11대 황제인 이성제와 청나라 때 10대 황제인 동치 황제인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중국의 4대 요부인 첫 번째 요부 조비현의 이야기에 이어서 삼국시대의 이야기는 11번째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11번째 강좌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